1번 문제 보면은 일단 대입하기 전에 이거 정리해서 대입하면 좀 쉽게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이거 3을 요걸 이렇게 전개를 해서 3b 마이너스 3a 이제 플러스 2a 마이너스 이제 4b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하면 되거든. 요거 먼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a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b 이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제일 좋은 방법은 마이너스로 묶어서 둘이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해줘도 되겠네. 그래서 얘랑 지금 더하면은 a 더하기 b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거 부호를 바꿔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기에 찾으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4는 그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2번 문제 보면 xy 개수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냥 나올 법한 걸로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x랑 이제 여기 이제 y 이렇게 하면 xy가 나와.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xy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y랑 여기로 x로 이렇게 가면 또 마이너스 xy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1이랑 마이너스 xy 이렇게 하면 또 마이너스 xy가 나오니까 xy의 개수는 3xy 이렇게 일단 하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 요 1이랑 여기 1밖에 없어서 상수항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b가 되고 a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b는 이제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풀면 되고 마이너스 4는 이제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보면 뭐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이게 0이 되게 하는 숫자 바로 대입하면 되니까 x 플러스 2로 나누라고 했으니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플러스 8 이제 마이너스 뭐 4, 4, 16 이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나머지가 5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a가 되고 마이너스 8 이제 1 더하면 마이너스 7이 일단 5니까 요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a는 12가 돼서 최종적으로 a는 이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 6은 보기에 1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면 한근이 마이너스 5라 그랬으니까 요 식에다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일단 대입을 전부 다 합시다. 그러면은 2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m이 플러스 m이죠. 0이래 되니까 m은 이제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m에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5랑 1 여기 마이너스 넣으면 x는 이제 마이너스 5랑 1이다. 지금 이미 한근이 마이너스 5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한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m값 물어본 게 아니고 다른 한근 물어봤으니까 1이 답이 되고 이런 정답이 4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보면은 뭐 인수분해 하는 건데 뭐 다 전개를 해도 되지만 치환이 더 좋은 것 같네. 그러니까 이제 x-y의 제곱이고 이걸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또 x-y가 되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x-y 자체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이 되고 바로 인수분해를 하면 여기 마이너스 넣으면 이제 t 마이너스 5랑 t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그럼 t 자리에다가 x-y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실컷 인수분해 다 해놓고 이제 보기에 있는 거를 잘 못 찾아낼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천천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x-y-5, x-y-5, x-y-2는 여기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시나 잘못 본 게 없는지 오타가 없는지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1번이 맞네요. 6번 문제 보면 이거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그 i로 바꿔주면 돼. 즉 그러니까 루트 8은 2루트 2 마이너스 빼내면 i고 이것도 2i라고 고치고 그 다음 플러스 루트 3i라고 고치고 그 다음 2루트 3 이렇게 썼을 때 약분되는 건 다 약분하면 돼. 루트 3 약분되고 만약에 i랑 i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루트 2랑 루트 2 곱하면 2니까 요거도 곱하면 2니까 4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여기도 유리화를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i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i를 찾으면 되는데 그거는 보기에 지금 2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어서 7번 조립제법인데 일단은 여기 지금 3차식으로 나눈 여기도 A, B 확실하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요거 계산만 차고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x-1로 나누었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k는 현재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처음에 1이 내려왔으니까 여기 1 맞고 이렇게 둘이 곱한 게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c도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게 3이 되려면 a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또 1이랑 요거랑 이렇게 곱해서 이제 이쪽으로 계산을 하면 d는 3이 된다는 사실이 지금 둘이 더하면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 2가 되니까 b에서 2를 더한 게 3이라면 b는 이제 1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래서 k는 1이 맞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도 맞고요. 그 다음 3번 b는 어이구 1인데요. 이제 2라고 써져 있으니까 틀렸네. 그래서 3번이 이제 정답이 되고, 확인 좀 해볼게. c도 1 맞고 그 다음에 d도 3이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산만 안 틀리면 할 수 있으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8번도 보면 인수분해 공식을 잘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어떻게 고치면 되느냐 하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전체 제곱에서 2갈로 열고 xy 플러스 yz 플러스 이제 zx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 자리에다가 8을 대입하고 요거 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64 이제 마이너스 2라서 정답은 이제 62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2는 보기에 2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번 문제 보면 그게 이 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르는 문자가 현재 여기 a가 보이고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건 3개인데 대입할 수 있는 숫자도 0도 대입할 수 있고 1도 대입할 수 있고 2도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미정계수와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같기 때문에 수치 대입법을 하면 반드시 a, b, c의 값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x에다가 우선 0을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0을 대입하면 요거랑 A 있는 부분하고 C 있는 부분이 날라가서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2b죠. 2b. 2b고 그 다음 여기 0을 집어넣으면은 0이 되니까 일단 b는 일단 0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x에다가 이제 1을 대입을 할게요. 그럼 x에다 1 대입하면 이번엔 첫 번째가 두 번째 게 없어지고 세 번째 게 남는데, 1을 집어넣으면 c 곱하기인데 여기 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네. 마이너스 c가 되고 1 집어넣으면 1 빼기 2니까 c는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두 번째 것도 구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x에다가 이제 2를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2를 대입하면 이제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게 없어지니까 첫 번째 2를 집어넣으면 2a가 되네. 2a. 2a는 이제 4-4니까 뭐야 이거? a도 0이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B, A, B, C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셋 다 더하면은 이제 1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문제 보면 일단 6제곱 마이너스 6제곱을 합차로 인수분해를 하면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인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고, 그 다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에서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외우셔야 되죠.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야가 이 친구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요건 요렇게 했는데 됐지? 자, 그럼 이제 인수를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보기에 해당되는 번호를 한번 적어보죠. A 플러스 B는 일단 없고 A 마이너스 B가 현재 1번에 보이고, 그다음 A 마이너스 B 제곱은 얘네 둘이 합치면 이제 2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요거는 이제 3번 보기에 있고, 그다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여기 5번에 있고, 그다음 요게 없네 지금 4번 맞죠? 그래서 4번이 없으니까
정답은 인수가 아닌 것은 4번이 답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번 문제 보면 직선과 곡선이 만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일단 둘이 같다고 식을 세우는 거죠.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1이랑 2x 빼기 m제곱이 같다고 식을 세우면 x제곱 플러스 해서 이거를 2로 묶어내면 m-1x 이렇게 되고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이 0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이 친구가 이제 허근을 가져야 되겠는데 여기도 짝수니까 4분의 이제 d를 써보면은 요 반의 제곱을 하면은요 m-1의 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c니까 m제곱 마이너스 1이 이제 0이 아니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0보다 작다. 그러면 전개를 하면 m제곱 빼기 2m 플러스 1 빼기 m제곱 빼기 1이 0보다 작다니까 보다시피 m이 지금 없어지고요. m제곱이. 그래서 이제 이거 1도 없어지네. 그래서 마이너스 2m이 0보다 작으니까 결론적으로는 m이 0보다 이제 크다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0보다 크다가 보기에 이제 5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 보면 일단 이런 제한 범위에서 최대치수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 식을 완전제곱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fx 이 식을 완전제곱식을 세우면요. 자, fx는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1 하고 마이너스 1을 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림만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 1, 마이너스 3이니까 한 요 정도 하나 그리고 요 정도로 하나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꼭지점을 이제 1, 한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일단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그림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그 엄청나게 크네. 이게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2일 때는 이제 6을 지나가네요. 6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3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3을 집어넣어보면 되겠죠. 3을 집어넣으면은 2니까 3일 때는 저기 1을 2일 때는 1을 지나가네. 3일 때 1을 지나가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 좀 그림이 좀 모양이 좀 영 이상한데 여기 1을 지나간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점선 처리하고 남은 그림을 요렇게 이제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대충 그려질 거고 요 그림상 봤을 때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느냐 최소가 되고 이제 여기가 이제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라지 m이 6이고 그럼 스몰 m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둘이 이제 빼라고 했으니까 둘이 이제 빼면은 이제 9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9는 보기에 3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분의 문제에서 저기 문자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하면 됩니다. 현재 a제곱은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b 플러스 ca로 묶여져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친구를 전개를 하면 ab제곱 마이너스 b제곱 c 그 다음 마이너스 bc제곱 플러스 ac제곱은 0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다시피 이 친구도 이제 a가 있는 것끼리 이제 묶어내면 요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묶어내면 b 플러스 c의 a제곱이고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제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요렇게 두 개를 또 마이너스 bc를 일단 묶어내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b 플러스 c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는 0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b 플러스 c를 동시에 묶어낼 수 있는 거지. 왜냐? 이 친구가 b 플러스 c랑 b 마이너스 c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 b 플러스 c로 전부 다 이제 묶어내 버리면 뭐가 남느냐 하면 자 b 플러스 c로 잠시만. 그래서 b 플러스 c로 일단 묶어내면은요. 여기에는 이제 a가 제곱이 남고 여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a 이렇게 남고 마이너스 bc가 남고 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bc 이렇게 했을 때 여기 b가 플러스가 되고 전개하면 c가 마이너스니까 c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니까 여가 마이너스고 여가 플러스 되고 여기 a 이렇게 되면 또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보면 b 마이너스 c죠.
B-C하고 A-B, A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는데,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둘이 여기 더하기인데 여기도 여기 참 더하기로 묶어냈는데 여기 잘못 썼네. 더하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이거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삼각형 두 변의 길이는 전부 다, 세 변의 길이는 전부 다 양수니까 두 변의 합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A-B가 0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는 B랑 같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랑 B랑 같은 거는 여기 2번에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제 요게 이제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인수분해를 할 때는 다 전개해서 한 문자를 지정해 놓고 그 한 문자로 내림차순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막 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이쪽은 A, 저쪽은 B 이런 식으로 묶으면 절대 인수분해가 뭐 우연찮게 될 수는 있지만 안 될 확률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낮은 문자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14번 문제 보면은 복소수 Z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보통 이제 임의의 그냥 복소수 Z라고 하면 Z를 A 플러스 BI라고 놔두고 AB는 이제 실수라는 설명을 적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Z바는 당연히 A-BI가 되겠죠.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Z 곱하기 이제 Z바는 이 친구 둘이가 합차로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BI하고 A 마이너스 BI라고 했을 때 제곱을 하면 A제곱 빼기 B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실수를 제곱해도 실수고 실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실수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실수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이래 되는 거지. 그리고 Z제곱이 실수이면 그랬거든. 그래서 이게 Z제곱이 실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숫자를 제곱했는 게 실수가 된다면 다들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수에다 1 더해서 제곱해도 어차피 실수가 되니까 니은을 맞다고 하는 학생들이 은근 많아. 근데 실제로 니은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A 플러스 BI를 제곱해보면 말이죠. 이제 A제곱 플러스 2ABI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B 플러스 B제곱 I제곱 이래 되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을 이어서 해보면 A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2ABI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지금 실수가 되려면 여기 지금 I가 있는 부분 있죠. 여기 I가 있는 부분. 이게 지금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0이 된다는 거는 A가 0이 되거나 또는 이제 B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B가 0이면 실수가 되는 거 맞아. B가 0일 때 이제 Z를 제곱하면은 Z가 실수가 되기 때문에 그 실수에다 1을 더해서 제곱해도 실수가 나오는데 니은이 맞는데, 이제 이 경우가 이제 Z는 이제 순허수가 되니까 순허수 중에서 뭐 만만한 거 예를 들자면 I 같은 게 있다고 쳐보자. 뭐 예를 들자면 됐죠? 그럼 I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I 플러스 1이 제곱하면은 이제 실수가 안 나오죠. 지금 맞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이제 틀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리고 뭐 디귿도 사실 별로 공간이 지금 많이 부족하긴 한데 요 바로 위에 여다 쓸게요. 잘 들어봐. 그러면 너네가 디귿을 요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 Z 빼기 Z 바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A 플러스 BI 하고 마이너스 갈로 열고 A 마이너스 BI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A가 없어지고 2BI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몇 승하란 말이고 이거를 이제 2n승 하는데, 그럼 제곱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b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4b제곱. 즉 i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됐죠. 그럼 이거를 n승을 하면 당연히 이 친구가 실수니까 실수는 n승해도 이 결과가 무조건 뭐가 되겠어? 그러면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실수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고 니은은 틀렸고 디귿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Z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를 적고 그냥 시키는 대로 계산을 해서 답을 유추해내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렵게 막 생각하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알겠죠? 15번 보면 실근을 갖지 않을 때 밑줄을 칩니다. 뭐 실근 갖지 않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판별식을 쓰면은 b제곱 2a-1 요거 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4a 갈로 열고 a 마이너스 이게 0보다 작다 이거 풀면 됩니다. 전개하면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래 되니까 지금 현재 a제곱이 없어지고 요거도 계산하면 4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니까 4a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뭐 4로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이제 4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은 값이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딱 봐도 이거는 지금 5번이 문제야. 이게 등호가 딱 들어가 버리면 중근이 돼버리기 때문에 실근한 게 가지는 거죠. 다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 친구만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16번 문제 보면은 일단은 A, B랑 만난다 그랬으니까 일단 요걸 하나 그려볼게. X축 이렇게. 자, X축이라고 그러면 일단 여기 제곱이 플러스니까 뭔지 몰라도 일단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AB에서 만난다. 그럼 열을 뭐 A라고 잡고 열을 뭐 B라고 잡을게요. 그러면은 AB 길이가 2루트 10이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루트 10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한쪽을 보통 알파, 베타 두면 되는데 보통 내가 알파, 베타 둘 때는 큰 쪽을 내가 알파로 많이 두거든. 작은 쪽을 베타. 그래야 이제 알파 빼기 베타가 2루트 10이라는 예쁜 모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X축과 만나는 이 알파 베타는 요거의 두 근과 똑같죠. 2차 방정식.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2a가 되는 거죠. 자, 요 식을 적을게.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3a는 0 이거에 그러면 두 근이 알파 베타랑 똑같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이제 3a가 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어차피 이거 3개 가지고 공식을 풀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면 된다. 요걸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루트 10이니까 요거를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40이 될 거고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하면은 4a 제곱이고 그 다음 요거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2a 이렇게 되니까 요걸 이제 4로 다 나누고 a 제곱 4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3a 이렇게 되고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은 0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5랑 2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쓰면은 그래서 뭐 a는 이제 5랑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래 되는데 자 문제에서 양수 a의 값은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양수 a의 값. 양수 여기 양수라고 써져 있죠 위에. 그래서 a는 양수니까 5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5는 저 보기에 이제 5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답 한번 한번 확인 잘 해보세요. 알겠죠? 17번 문제 보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인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러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라고 쓰고 알파 베타는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또 두 근은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a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이제 b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b는 바로 결정이 났어. 얘를 제곱하면 되니까 이제 뭐냐 여기다 1을 대입하면은 b는 이제 1제곱이니까 1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면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요게 지금 마이너스 a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a는 지금 현재 1이 된다라는 사실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1, b는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a 더하기 b는 이제 2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8번 문제 봤을 때도 2차 다항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자, fx는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 조건에서 일단 검산식을 세워보면 fx는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는데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라고 했는데 여기 1차식이 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1차면 나머지도 1차가 되겠죠. 그런데 최고차항이 1이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쪽을 x-a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나 해놓자고. 최고차항이 1이라 그랬으니까 1로 잡아도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 조건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fx 제곱을 그랬으니까 제곱을 그냥 써볼게 여기다가.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x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 x제곱 플러스 2 x제곱 빼기 a를 fx로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2 x 빼기 a로 나누면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qx라고 쓰고 나머지가 4x 플러스 이제 20이니까 이렇게 검산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는 순간 쭉 다 날아가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니까 6이 되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니까 4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0이 되니까 뭐 12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뭐 6으로 나눠버리면 2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넘기고 이걸 넘기면은 a는 이제 2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A가 답이 아니고 그럼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F3을 물어봤으니 그럼 여기서 이제 F3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를 여기 집어넣고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5고요. 그 다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은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3 빼기 2는 1이니까 그냥 답이 그냥 5네. 됐지?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번 문제 보면 어차피 i는 4개 단위로 이제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죠. 4제곱당.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 하면은 1은 일단 내비두고요. 이제 i분의 1을 그대로 쓰고요. 이걸 좀 많이 쓸게. 쓰다 보면 이게 반복되는 게 보이니까 i 세제곱분의 1 쓰고 i 4제곱분의 1 쓰고 어차피 i 5제곱분의 1부터 다시 반복될 거니까 i 7제곱분의 1 이제 i 8제곱분의 1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랑 값이 똑같을 거라. 그러니까 요 한 세트만 지금 잘 계산해도 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i 제곱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요. 다음에 i 4제곱자리에다가 1 넣고요. i 세제곱자리에다가 마이너스 i를 넣어주시면요. 여기 마이너스 i랑 여기 i랑 없어지고 i분의 1 요거 두 개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랑 1이 없어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4세트 다 계산한 결과가 0이야 0. 그럼 어차피 이거 4세트도 0이 될 거다 이 말이지. 근데 4개씩 끊었을 때 i 30승은 4의 배수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i의 28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i의 27, i의 26, i의 25분의 1, 분의 1, 분의 1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거든. 근데 어차피 이 친구도 안 해봐도 0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몇 개가 남아있느냐? 남은 거는 이제 i의 29승분의 1이랑 i의 30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i의 29승은 다시 i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맨 앞에 보면 1 하나 남았고 요거 하나 남았고 요거 하나가 남아가지고 이 1마저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i분의 1만 남게 되는 거지. 근데 i분의 1이라고 답을 쓰면 조금 곤란하고요. 유리화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i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술형 문제니까 답은 마이너스 i라고 쓰면 되겠네요. 10번 문제 보면 두 근의 비가 1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두 근을 뭐라고 두느냐 하면은 뭔지 모르니까 뭐 t라고 둔다면 한 근이 t면 1대 3의 비율이 돼야 되기 때문에 3t라고 일단 정해놓고 시작하고 그러면 두 근의 합인 t 플러스 3t 두 근의 합이 t 플러스 3t 하면 4t가 되죠. 4t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a 플러스 2가 나오고 그러면 두 근의 이제 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t 제곱 이렇게 되고 그럼 이게 지금 2a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제 1차식과 2차식이 섞여 있으면 이걸 이항시켜서 a는 4t-2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입을 해보면은 3t 제곱은
8t-4라서 뭐 3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는 0 이렇게 돼서요. 뭐 3이랑 1, 2 둘 다 마이너스 하면 t는 지금 3분의 2랑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가 이렇게 2인데 그때 a의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 만약에 t에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이제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은 8 빼기 2니까 a는 6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럼 t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아까 a가 그 4t니까 t 대신에 3분의 2 마이너스 2 넣으면 되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3분의 8에서 3분의 6을 빼면 되니까 이제 a는 3분의 이제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답을 그냥 a의 값을 모두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요렇게 이제 두 개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답을 쓰자면 a는 6 또는 6 또는이 아니고 6이랑 그냥 3분의 2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21번 문제 보면 이거의 그래프가 m의 값에 관계없이 일단 여기 밑줄 쳐. x축과 만날 때 밑줄을 칩니다. x축과 만난다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판별식을 써보면요. 요거 제곱하면 m-1의 제곱 마이너스 4ma 4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플러스 4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전개를 해보면 m제곱 빼기 2m 플러스 1 빼기 4ma 플러스 4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를 이제 m으로 m의 값에 관계없이 했으니까 이걸 m으로 내림차순을 해줘야 되는데 m제곱하고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로 묶어냈으니까 2a 플러스 1m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풀 때 어떻게 풀 거냐 하면은 이 친구를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럼 y값이 0보다 크다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x축이라고 돼 있고 여기가 x축입니다. 그런데 제곱이 플러스니까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붙어도 되는 거지. 등호가 있으니까. 이게 x가 아니고 m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접하거나 실근이 없어야 되니까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속지 마세요. 위에 있다고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아닙니다. x축과 만나는 실근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앞에 2가 있으니 4분의 이제 d라고 쓰면 반의 제곱하면 2a 플러스 1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4a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면 되겠습니다. 전개하면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4a 제곱도 없어지고 1도 없어져서 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2번 보면 fx는 뭐 gx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건 저번 주 주간 테스트에서도 굉장히 강조했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fx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이게 두 근이기 때문에 fx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x-2랑 x-5가 되는데요. 아이고 여기 최고차항이 1이니까 여기 1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gx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gx는요. 자 gx도 보면 일단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되는데 x축과 만나는 점이 2랑 5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랑 여기니까 그래서 이제 gx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 하면은 x 갈로 열고 x 빼기 5라고 쓰면 되는데 여기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너무 붙어있네. 그러면 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이제 5x가 된다는 사실이고 여기서 이제 hx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둘이 빼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0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최대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최대치에서 물어봤으니까 2로 묶어내고 완전 제곱식 들어가자고.
반에 제곱하면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9가 이걸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18이니까 요거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 되고, 그래서 이 갈로 열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디 범위에서 요 범위 안에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자 조금 내려가지고 자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꼭지점이 3, 마이너스 8이니까 약간 이렇게 위로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x고 이제 여기 y입니다. 그래서 3, 마이너스 8이면 한 요쯤 아니겠나? 3, 마이너스 8. 그러면 여기 제곱이 일단 또 플러스니까 또 뭔지 몰라도 뭐 이렇게 또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1에서 4까지니까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1을 넣으니까 뭐야? 0이네? 1이니까 0이니까 1일 때 이것이 나갑니다. 아이고, 그림 많이 잘못 그렸네. 그 다음에 4를 넣어볼게. 여기다 4를 넣으면은 1이니까 2니까 마이너스 6이네? 그럼 4일 때는 마이너스 6을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림이 뭔가 좀 많이 이상하네. 다시 그릴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지나가면서 이렇게 돼서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다 지워야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그림이 이제 여기서 약간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이런 그림이겠네. 그러면 야, 이거 너무 이상한데 이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뭐 답의 지장은 없죠. 그럼 여기에서 최소가 되고 여기에서 뭐가 되는데 최대가 되는 거죠. 또 최대값 1이라고 쓰면 안 돼. y값을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최대는 0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8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합은 이제 뭐라고 쓰면 되느냐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8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23번 마지막 문제 되겠는데요.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문제였고요. 이게 실제로 모의고사 기출에 나온 문제라서 조금 더 까다롭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일단 구하기 전에 좌표를 알면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또 점을 하나 정해 놓죠. 일단 잠시만. 여기에서 이제 어디를 그릴 거냐면 요 삼각형 부분만 내가 따로 그릴게. 자, 여기를 일단 x축을 먼저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삼각형을 요렇게 하나 그리고요.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해서 삼각형 하나 모양을 만들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직각 표시를 이렇게 두 개 하고, 자, 여기가 어디 부분이냐 하면 여기 B, 여기 B1, 그 다음에 여기 C, 여기 A1, 여기 A,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C라는 점은 이 직선의 C는 이거의 X절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 0을 넣어보느냐 하면은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제 X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점 좌표를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쓰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거 교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이런 거 교점은 이제 알파 베타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쓰고 여기를 이제 베타라고 한번 써볼게. 그러면 이 알파는 이거 직선 위에 점도 되고 곡선 위에 점도 돼서, 근데 여기에다가 일단 알파를 집어넣으면 좀 골치 아픈 게 이 가로 길이도 알파도 포함되어 있고 세로 길이도 알파 제곱이 들어가 버리면 전개하면 세제곱까지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B라는 점은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직선에다가 대입하는 걸로 추천을 할게요. 그래서 이 점 좌표를 알파 콤마 2알파 플러스 K라고 쓸게요. 그렇게 따지면 이 점 좌표는 베타 콤마 2베타 플러스 K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겠죠? 그리고 그럼 이제 설명은 거의 다 끝났어. 조심해야 될 게 몇 군데 있는데 그것만 제외하고는 바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알파 플러스 2분의 K입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베타를 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될 게 없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뭐 여기가 이제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2알파 플러스 K라고 쓰면 되는데 요 부분이 함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좌표 이거 자체가 지금 X축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음수야, 음수. 자, 음수면은 길이를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부호를 바꿔서 써야 되죠. 그래서 요 부분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K 요 부분에 조금 신경을 조금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크게 어려운 건 없어. 이제부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왼쪽에 있는 거 가로 곱하기 세로, 오른쪽에 있는 거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뭐 2씩 나누면 이제 넓이의 합이 3이다 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쓰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 어떻게 할 거냐, 요거 곱하기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k 2분의 k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분의 k 2알파 플러스 k 요래 쓰면 됩니다. 요 결과가 이제 뭐다? 6이다. 이래 쓰면 됩니다. 원래 2로 나눠야 되는데 2를 넘긴 겁니다. 원래 3이 돼야 되는데 2를 곱했으니까 6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전개를 해서 풀면 되고요. 그리고 전개를 하기 전에 잠시 여기 이제 알파 베타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 알파하고 베타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2x 플러스 k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랑 똑같다고 해가지고 이걸 넘겨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 이거 있죠. 이거에 이제 두 근 이제 이제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이제 k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이 문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부터 전개를 해보면 뭐 요래 전개하면 베타 k 요래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2베타 제곱 이렇게 되고 뭐 요래 전개하면 이제 플러스 2분의 k 제곱 이렇게 되고 요래 전개하면 k 베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얘랑 똑같아. 알파 베타로만 바뀌어서 마이너스 묶어내 보면 얘랑 모양이 똑같아. 얘랑 모양이 똑같고 얘랑 모양이 똑같은 거야. 그럼 이것도 직접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거랑 모양이 똑같은데 이제 위치만 알파 베타 모양만 바뀌는 거지.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전개 한번 해봐. 2알파 제곱 요렇게 하면 알파 k 됐죠. 그 다음 요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k 알파 그 다음에 요렇게 전개하면 2분의 k 제곱 이래 되는 거지. 바로 2분의 k 제곱. k 자리 베타 자리에 전부 다 알파만 넣는 걸로 나올 거라. 그래서 이게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을 먼저 묶어내면 이제 2로 묶어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타 k 그 다음에 알파 k 요거 두 개를 이제 2로 묶어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2k로 묶어야 되죠. 2k로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남은 거 계산하면 k제곱이 나오고 는 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전에 마이너스 2였고 요거를 이용을 해서요. 뭐를 쓰느냐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는 마이너스 2라고 쓰고 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을 변형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2알파 베타가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갈로 열고 k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2k 요거 계산하면 2니까 플러스 6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느냐?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을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마이너스 4k 플러스 12 다음 마이너스 4k 플러스 k제곱은 6이래 되니까 요거를 이제 한쪽으로 몰아세워서 정리를 하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6은 0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쓰면은 k는 짝수 공식 쓰면 1분의 마이너스 이거 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k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를 다시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자 여기다 내가 다시 한번 써볼게. k가 아까 전에 뭐였느냐 하면은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했는데 문제 다시 한번 보자.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2에서 2, 4, 2인 실수 k라 그랬거든. 그럼 4 플러스 루트 10이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k의 값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k는 4 마이너스 이제 루트 10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복잡한 문제였죠. 알파 베타 잘 정하고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여기에
부호 잘 결정하셔야 돼요. 요 부분의 부호 잘 실수하지 말고요. 그 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알파 베타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넓이를 그냥 직접 다 계산해서 전개를 해서 답을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답이 나오는 거에서도 범위가 맞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범위에 맞는 거는 4 마이너스 루트 10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